네,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4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네, 4월은 잔인한 달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4월이 미주 한인들에게는 아주 각별한 달이기도 합니다. 1992년 LA에서 폭동이 일어난 날이기도 한데요. 수십 년 동안 일궈온 한인들의 그런 어떤 생업 일터, 터전이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4.29 폭동 25년째입니다. 어떤가요? 4월. 네네. 정말 잔인한 네네. 달.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 잔인한 것보다 더하게. 왜냐하면요, 4월 29일이잖아요. 1992년입니다. 1992년 4월 29일. 야, 어느덧 25년이 지났어요. 네네. 4반세기라 그러죠. 네네. 야, 한 세기의 4분의 1인데 정말 참혹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네네. 그때 이제 학업 중에였었는데 네네. 제가 사실 정치력 신장이라는 거에 내 청춘을 내놔도 되겠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네네. 그렇게 결심을 하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미국은 네네. 뭐 민주주의, 뭐 법체제, 뭐 이렇게만 교육받아 왔는데 그냥 이 법치국가 뭐 이런 게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여튼 뭐 말씀 나눌 거지만은 네네. 폭동이 나서 그 LA 시내의 히스패닉이나 블랙 극빈자들이 신나가지고 한인타운에 나와가지고 한인들 이 비즈니스에 들어가가지고 막 유리창 깨고 사람들 때리고 뭐 막 불 지르고 막 물건 훔쳐가지고 신나가지고 나오고 다 찍을 거 아니에요. 다 막 공중파 방송에 막 중계가 되고, 자 이제 그게 다 이제 소요가 이제 진정이 되고 진압이 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책임을 묻고 이 복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거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맨날 나와서 우리 동포 그 아주머니들 특히 나와가지고 막 그냥 신발 치면서 울면서 내 가게 내 거 우리 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그 사건이 났을 때는 야, 저렇게까지 폭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처벌돼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났었는데 결론이 그겁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거. 거기에 전 진짜 개인적으로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인종 사회인데 한인들만 폭삭 한인들만 망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폭동의 이제 결과가 미국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구나. 법이 우리를 보호하도록 우선 만드는 게 선행돼야 되겠구나. 네네. 이제 그거를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공식 집계로 미국의 한인들 100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990 센서스에 집계된 게 80만 명으로 한인들이 집계됐어요. 그러면 집계율 따지면 한 120만 명 됐죠. 그럼 120만 명 정도 되는 이 집단인데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LA가 제일 큰데 LA가 불타 없어졌는데 이건 아니죠. 우리 자식들이 여기 살다가 뭐 어디 뭐 갈 것도 아니고 여기가 삶의 터전이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4월 달 미주 한인들에게는, 그리고 특히 4월 29일 4.29 폭동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이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명확하고도 확고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4.29 폭동을 보고 그거에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한인들이라면은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제 아주 변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네네. 4.29 폭동 2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25년이 지난 다음에 좀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히스패닉이나 블랙들, 이 가해자들은 경기가 좀 불황이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좀 어렵게 살게 되는 극빈층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이다. 경기 불황에서 오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없던 걸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서 그렇게 넘어간 게 히스패닉 정치인들이고 블랙 정치인들이에요. 진짜 보니까 뭐 한인들은 둘째치고 아시안들 중에서도 정치인이 없었어요. 미국은 이게 에트닉별로 돼 있고 각 인종 그룹이 획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인 힘만큼이나 보호되고 정치적인 힘 정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첫 한 3년, 4년은 정치력 신장,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를 지키자라는 게 어디 가나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없고 그 얘기를 두 번째로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네. 이게 3년, 4년 지나니까 우리의 특기인 유야무야 좀 잊어버리고 나 정도야, 나 하나야 이렇게 돼가던 게 어느덧 이제 25년 흘렀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간간히 그 한인 사회에 이런저런 사건에 접하면서 문제는 정치력에 있다라는 이런 그 각성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몇몇 분들 재력가들이 정치력 신장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서 사실 그 당시에는요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제일 큰 한인이 제일 많은 게 LA고 그다음에 뉴욕이고 그다음에 시카고였습니다. 네네. 지금은 애틀란타예요. 근데 이 시카고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지금 시민참여센터처럼 유권자 등록을 해서 투표율을 높여서 정치력을 만들자 그런 기관이 생겼다가 그래도 뉴욕만 살아남고 다른 데는 다 다른 형태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그때 폭동 이후에 정치력을 만들어야 된다. 쉽게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실 그래서 시민참여센터는요 그 당시에요 그런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 참여 캠페인하는 비영리 기관을 세운 거를 그냥 하자가 아니라요 30년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2025년까지 목표로 가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다.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거 끝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에트닉들도 뭐 유태인 세다 그러죠. 유태인은 평생 해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안 돼도. 유태인의 에이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70년 됐어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2025년까지 이제 정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다행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뉴욕에서 해오니까 그래도 조금 정치력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오히려 역으로 이제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아틀란타, 휴스턴, 달라스, 보스턴, 시애틀을 다니면서 이제 한인들 이 캠페인을 하면서 되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정치력을 가지고 연방의회에서 법안에 버금가는 결의안을 내기도 하고요. 위안부 결의안 냈죠. 무비자로 한국 사람들 미국에 오는 것도 내고 이런 성과를 가지고 이제 지금 크게 잘 된다고 평가받지는 못하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운동의 이 수준을 갖고서 해나가고 있다. 이런 게 바로 폭동 때 생겨난 게 정치력 신장 운동 케이스 시민참여센터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보면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 정도의 어떤 정말 그 말 그대로 굉장히 무자비하게 그런 폭동이었는데요. 그 당시 영상을 보고 그 예전에 그 정치 출마표를 던진 어떤 한 정치인도 그거를 보고 본인이 출사표를 던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낙선을 했지만요. 네네. 지금도 네네. 그래요. 지금도 네네. 그 당시에는 그 어린아이였었는데 네네. 지금 영어권 2세 중에서 이 4.29 폭동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이게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 커뮤니티가 이런 피해자가 되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힘, 네. 그래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 란킴이라고 플러싱에 네네. 있는 우리 그 뉴욕 주 의원도 네네. 4.29 폭동에 대한 각성 같은 게 굉장히 뚜렷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 한인 정치인이 한인 사회 얘기하는 게 틀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2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 폭동이 나던 해에 태어났으면 지금 25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나 하면은 기성세대는 많이 잊어버렸고 또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은 이걸 아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해주면. 그런데요. 매년 이때가 되면 이걸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네. 근데 매년 4월이 돼도 이 4.29 폭동에 관해서 동네에서 뭔가 움직여지고 뭔가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를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에 92년 4.29 폭동 이거를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세들한테 얘기 안 해주면은 어디서든지 이거를 알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은. 유태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만큼이라도 불이익 당하고 인권이 침해당한 거면은 이 공사에서는 미국이라는 광대한 사회에서는 교육을 안 시키죠. 큰 틀거리만 얘기하니까. 알아서 유태인들 종교기관에서 가정에서 시키잖아요. 결국에는 폭동이라는 교훈을 갖고 정치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와 직결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지면은 아이덴티티라는 자기가 왜 사는가, 자기가 누군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이 정리가 되고 정리된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이덴티티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 나는 한국인이다. 그러면 해결된 게 아니죠. 왜 한국인이고 한국인이 왜 한국에 안 살고 미국에 사냐. 부모들이 왜 이러냐. 내가 왜 마이너리티냐. 이런 것들. 4.29 폭동에서 교훈을 받고 우리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만드는 데에 누구나 다 같이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녀들한테 교육시키는 문제,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부모도 이걸 잘 모르면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2세들의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문제는 부모들의 아이덴티티가 더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저는 좀 야단을 맞아도 여러 어른들한테 야단을 맞아도 각오하고서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이래서 드는 이유가 4.29 25주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참혹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4월 달 우리 동네에 아무런 이거에 대한 무슨 행사나 이런 게 없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좀 그렇게 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사실은 정치력을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의 권리와 이익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참 포괄적으로 잘 맞는 겁니다. 우리가요 소수계면서 미국에 살면서 정치력을 만들려면 미국의 인종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경험을 가지고 전체를 규정해 버려요. 이런 겁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주 만나는 분들 그런데요. 자마이카다, 무슨 브루클린이다, 브롱스다, 어디 이렇게 흑인 지역, 히스패닉들이 아주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데서 이렇게 스트릿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뭐 이렇게 좀 뭐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시달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블랙에 대해서 히스패닉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큰 틀에서 인종 대 인종으로 보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수 있는 거는 투표도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우리가 세금 내는 것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노예가 아닌 거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트럼프 권력 들어오면서 지금은 겨우 NSC에서 배제됐지만은 스티브 버넨이라는 이 KKK를 옹호하는 분 얼마나 우리가 경기를 일으켰습니까? 이 인종주의. 이걸 이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평등한 세상 만드는 거냐? 흑인들이 목숨 내놓고 유색인종, 백인에 대해서 유색인종의 권리투쟁, 민권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무슨 흑인이라 그러는 사람보다도 어떤 분들은 깜둥이 그러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에
다른 한인, 이 아시안이 아닌 다른 데서 한인들 보고 야, 이 누렁둥이야. 그거랑 똑같아요. 깜둥이 그러는 거는. 저는 가끔 가다 그 깜둥이 그런 표현 하시는 분 들을 때마다 저런 분은 미국에 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거는 4.29 네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안에 인종 갈등이라는 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큰 소수계 중에서 다수인 흑인계라든지 히스패닉계에서 한인들을 좀 얄미워하고 미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금 폭동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는 피해자가 안 되는 때에는 분명하게 아는 거는 우리도 미국에서 사는 마이너리티 중에 하나고 소수계 중에 소수고 그리고 미국이 이만큼 소수계가 와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이전에 미국에서 흑인들이나 히스패닉계들이 나서서 인종 차별에 대해서 목숨 내놓고 싸우고 특별히 민권운동을 통해서 참정권을 획득한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난리집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1세대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머릿속에 알고 지식으로 가져야 될 저는요. 대개 한국 정부에서 오신 분들 만나게 되면 저는 진짜 한국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미국에 살러 가는 사람들 교육기관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올 때 그때는 무슨 해외개발공사 같은 데 있었어요. 남미 이주공사 이런 데 가서 여권 나오면 이제 교육받잖아요. 그런 교육이 아니고 뭐 가면은 뭐 붉은 무리들이 막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미국에 가서 소수계로 살려면은 소수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대개 한국에서 금방 오시는 분들이 이 타인종에 대해서 좀 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4.29에 관한 첫 번째 우리의 노력은 인종 편견을 없애고 흑인 형제들이 남미계 형제들이 이만큼 노력해온 거를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범 시민이 되는 겁니다. 모범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만큼 강력한 정치력이 없다. 전 이걸 늘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의무, 권리와 의무 준수해야죠. 그래서 의무, 납세 의무라든지 참여 의무, 참여가 의무입니다.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누가 잡아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개가 보면 압니다. 참여하지 않는 에트닉이 누구다. 또 참여가 별로 없는 인종으로 이렇게 좀 지목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4.29 때 되면 참여 많이 하고 특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4.29 25주년 좀 우리가 각성하고 중심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반세기를 맞는 4.29 폭동 앞두고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